진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 저 이상한 비린내 나는 싸구려 굴비랑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엄마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40년간 생선을 팔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부잣집 딸과 결혼한 아들. 그러던 어느 날 사돈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온 굴비 선물에서 상스러운 비린내가 난다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오늘은 자식에게 처참히 버림받은 한 어머니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는지,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세월, 박정자의 인생은 오직 아들 김유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는 고됐지만 그 냄새가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낼 돈 냄새라 믿으며 버텨냈지요. 그런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마침내 부잣집 교수와 혼인하여 사돈과 첫 인사를 나누는 날, 박정자는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옷을 고이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듬었죠. 문득 현기증이 일어 잠시 휘청했습니다. 지병인 저혈압 때문이었지만 박정자는 설렘 때문이라 여기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튀게 입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늦지 마시고요.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불안감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설렘만 안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할 뿐이었죠. 그곳이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지옥의 아가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든 것도 잠시, 박정자를 발견한 아들 김유신은 반가워하기는커녕 늦었다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사돈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죠. 바깥 사돈의 정중한 말투 속에는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 안사돈의 눈길은 박정자의 거친 손에 노골적으로 머물렀습니다. 박정자는 저도 모르게 치맛자락 아래로 손을 숨겼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깨고 싶었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최상품 영광 굴비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변변찮지만 귀한 사돈께 드리고 싶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식 하나는 제가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은 박정자의 사랑이자 자부심이자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들 김유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며느리 최지혜는 썩은 것을 본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싸늘하게 표정을 지운 채 찻잔만 내려다보았죠. 김유신은 어머니의 손에서 굴비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아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들릴까봐 목소리를 낮춰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가져오래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최지혜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김유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 이상한 비린내 나는 싸구려 굴비랑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그 말이 신호탄이었을까요? 아들 김유신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 상스러운 비린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스러운 비린내. 그 한마디가 박정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워낸 평생의 자부심이 바로 그 아들의 입에서 가장 날카로운 모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정자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사돈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의 근원지를 찾는 듯한 그 행동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안사돈의 고개가 천천히 박정자를 향했습니다. 어머나, 이 비린내가 굴비에서만 나는 게 아니었나 보네.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자에게 다가서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박정자의 머리 근처에서 손으로 부채질하며 구역질을 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머리에서 비린내가 나네. 아이고, 머리야.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최지혜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박갓사돈은 난처한 듯 헛기침만 했습니다. 아들 김유신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박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머리 좀 잘 감고 다니라고 했잖아.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아들의 손길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적인 손길과 말투는 박정자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은 그녀의 지병인 저혈압을 최악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정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을 마지막으로 박정자의 의식은 끊어졌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박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그리 잘못했을까? 세상에 완벽히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들 김유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일에 지쳐 오는 자신을 고사리 손으로 위로하며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맹세하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첫마디는 박정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사돈 어른께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뭐라고? 어머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제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박정자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창피하고 지긋지긋해요. 나도 이제 내 급에 맞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 가서 싹싹 빌라고요. 더 이상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평생의 사랑과 기대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박정자는 조용히 통화를 끊고 휴대폰 주소록에서 아들 김유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온 박정자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그때 평생을 함께해온 시장 친구 순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죽처럼 묽은 음식을 끓여 박정자의 입에 떠 넣어 주었습니다. 정자야, 이럴수록 정신 붙들어야 한다. 죽은 내 서방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 양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순자 엄마의 말에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아들보다 박정자를 먼저 챙겼던 남편.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나무 상자부터 찾아봐. 당신 몫이야. 그 말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순자 엄마의 부축을 받아 박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닿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땅 문서와 남편의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의 필체가 담긴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유신이가 똑똑하지만 나는 가끔 저 아이가 무섭다네.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했어. 이 땅은 절대 아들에게 주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미안하고 사랑하네. 박정자는 남편의 편지를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려 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과 곁에 있는 친구의 온기가 박정자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넘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정자는 돈으로 좋은 집이나 비싼 옷을 사는 천박한 복수 대신 가장 의미 있고 통쾌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상류층 세상, 그 세계의 주인이 되어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키리라 다짐한 것입니다. 신문 광고에서 사회복지사라는 단어를 본 순간 박정자는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슬픈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로 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죠. 그날부터 박정자의 밤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중고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낯선 컴퓨터 사용법에 밤잠을 줄여가며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시작한 요양원 현장 실습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젊은 실습생들은 허드렛 일을 떠넘기며 박정자를 경멸했고 생선 비린내 난다는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경멸 어린 얼굴이 떠올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박정자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을까요? 어르신들도 점차 박정자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은 치매 할머니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박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 손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제일 따뜻한 냄새요. 사람 사는 냄새. 그 말에 박정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비린내가 사람 사는 냄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아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린내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박정자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던 그 시각, 아들 김유신의 세상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김유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처남, 즉 최지혜의 오빠가 김유신이 가문의 유산에 손 떼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미끼로 던진 것이었죠. 그는 현지 사업가와 짜고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넣어 김유신의 모든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빚더미에 올라앉자 아내 최지혜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역시 우리 오빠 말이 맞았어. 당신 같은 근본 없는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었는데라며 김유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의 사촌 오빠와 바람이 나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사랑, 성공, 돈, 모든 것을 잃은 김유신은 결국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몇 달을 노숙자로 헤매던 김유신은 어느 날 한 노숙자에게서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로 생긴 늘봄의 집이라는 곳에 가면 하루 한 끼는 따뜻한 밥을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그곳.
김유 씨는 밥을 얻어먹는 것도 모자라 운 좋게 건물 청소부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유 씨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기에 늘봄의 집의 이사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사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품격 있는 방을 조심스럽게 닦던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시장 좌판 앞에서 젊은 시절의 박정자가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 보고 있었느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유 씨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박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유 씨는 대걸레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정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깊고 슬픈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박정자는 김유신을 데리고 2년 전 자신에게 사람 사는 냄새를 가르쳐준 치매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비린내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바로 저분 같은 분들이 내게서 맡았던 사람 사는 냄새였다. 그 냄새는 땀의 냄새고 눈물의 냄새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미의 냄새였다. 너는 내 뿌리를 부정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게다. 박정자는 품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김유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사입거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이다.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게다. 그것이 내가 내 어미로서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김유신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진심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말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면서도 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늘봄의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미움이 씻겨나간 슬프고도 따뜻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유신이 늘봄의 집을 나선 그날 부산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지폐 몇 장은 마치 타다 남은 재처럼 그의 손에서 위태롭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혹은 구원처럼 맴돌았습니다.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게다. 그는 가장 먼저 허름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몇 달간 찌든 오물을 벗겨내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공허한 눈동자. 한때 명문대 출신, 대기업 사원,
부잣집 사위였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패한 인생의 잔해만이 흉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냈지만 영혼에 들러붙은 수치심과 죄책감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남은 돈으로 시장 좌판에서 파는 가장 값싼 네이와 작업복을 사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으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가장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앞에 두고 그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신의 땀으로 번 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동정으로 얻은 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국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유 씨는 자신의 뿔이었고 동시에 그토록 경멸했던 곳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가장 고되고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생선 상자 운반과 폐기물 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역한 비린내와 생선 내장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얼음처럼 차가운 상자를 나르느라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로 변해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세월, 자신이 코를 막고 상스럽다고 외쳤던 그 비린내 속에서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고통을 견뎌냈을 터였습니다. 비린내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학비를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흘렸을 어머니의 피와 땀의 냄새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그는 다른 시장 상인들이 나누어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생선, 구이 한 토막을 말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의 투박한 위로 속에서 김유 씨는 아주 희미하게 사람 사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김유 씨는 말이 없는 성실한 일꾼으로 시장에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그늘과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싼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가장 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유 씨는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에 길거리에서 양말을 파는 노점상을 보았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수면 양말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늘봄의 집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김유 씨는 자기도 모르게 노점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땀 흘려 모은 돈의 대부분을 꺼내 그곳에 있는 가장 두꺼운 수면 양말을 전부 샀습니다. 노점상 주인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빚을 갚을 곳이 있어서요. 그는 양말로 가득 찬 커다란 상자를 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늘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분들에게 자신의 속죄를 대신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늘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 앞 가로등 아래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2층의 한 방에 불이 켜졌고
창가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박정자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소복이 쌓이는 눈을 평화로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단하거나 슬픈 기색은 없었습니다. 온화하고 기품 있는 마치 성화 속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김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없이도 이미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고요한 호수에 더러운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세상에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자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속죄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상자를 조용히 정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와 펜을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 발이라도 따뜻하시길. 이름 없는 나그네가. 김유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실루엣이 비치는 창문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번 돈으로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했다는 사실이 그의 텅 빈 가슴을 아주 조금은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지친 몸에서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 사는 냄새가 희미하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순찰을 돌던 직원이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하고는 박정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박정자는 가득 담긴 수면 양말에 의아해하다 그 밑에 놓인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은 글씨체. 박정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쥔 채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발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상자 속 두툼한 양말 한 켤레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차마 안아주지 못하는 어미의 찢어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사람 사는 냄새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의 길을 떠났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새하얀 눈에 완전히 덮여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모두 씻겨나간 자리에 더욱 시리고 아프게 차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미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순간 영원히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